지금 방금 보신 속보 그대로 최근 여당의 확실한 공격 목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한 행사에서 대회사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직위원 재판장의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 석방한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세종대왕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 이제 한 행사에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로 쓴 게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썼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앞서 속보로 봤다시피 본인 관련 청문회도 개최한다는 민주당. 이게 단순히 사법 독립만을 주장한다고 하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컨퍼런스는 한 10여 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어떤 이유, 법적인 이유를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즉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혀 일단 이 한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세종대왕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평등하게 또 법적인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세종대왕께서 이 법이 만든 이유가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자, 바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개정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고 봐요. 예. 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국민이 편해지고 국민의 어떤 이 치안이 확보가 될까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수차례 토론을 해왔고 예. 더군다나 대법관들을 26명까지 증원한다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국민들의 법적인 효력가 있을 것인지, 자, 더 모든 것들이 보면 본인들의 또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이 위인 입법,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입법 독주를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할 일은 국민 전체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먼저 우선시 따져야 되는데 자기 진영과 자기 진영의 대통령과 자기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상당히 어떤 세종대왕을 빗대서 은유적으로 오늘 비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법치, 사법부 독립 600년 전 세종대왕도 중시했다. 근데 지금 현재 사법부의 수장, 이 법조인을 꽤 오래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을 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또 은유적으로 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게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세종대왕과 비교를 한다면 그 어느 누가 과연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조선시대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군주제 왕처럼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예. 그럴 때 왜, 그리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했을 때 왜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왜 침묵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정말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면 사법 권력을 대통령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썼던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대법관 증언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법관 증언을 최초로 말했던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예. 2010년에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보수 진영의 이야기, 본인들이 뽑자고 하면, 본인들이 늘리자고 하면은 대법관 증언이 아주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이 증언하자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대법관을 뽑는 방식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건전한 토론이지, 여기서 뭐 대법관 증언을 하는 거는 그냥 이재명 정부를 위한 거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지난주에 민주당 여권의 총공세는 바로 왜 한덕수 전 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냐라는 녹취록에 근거했던 의혹 제기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한두 발 빼는 듯 하다가 다시 본질은 대선 개입 의혹이다라고 노선을 바꾼 것 같은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판을 한번 벌여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한덕수, 조희대의 그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이 국기문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 발언 이후에 여당 주도로 단독으로 이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의결이 됐는데,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대선 개입 의혹이다. 약간 노선을 바꿨는데, 그러면서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당시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물어봤던 부승찬 의원도 오늘 다시 참전을 했어요. 1차 제보자 누구나 알만한 고위 인사다. 2차 제보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요, 구자랑 변호사님, 아니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제보자면 뭐 특검에 나갈 게 아니라 아예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하면 될 일을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야당에서는 또 오늘 이런 비판을 했어요. 아주 논리적이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은 후속 보도도 못하는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내가 되치기로 이것까지 준비돼 있다, 이렇게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함부로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열린공감TV에서 만든 AI 음성이라고 거기에 안내문까지 있는 걸 퍼다가 국회에서 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보자가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회동설과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제보자라면은 그 제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후속적으로 자기가 언론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가 후속적으로 내놓을 증거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 제보자에 대한 얘기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AI 음성과 겹치는 내용, 똑같은 동어 반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울거먹는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이 이슈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망신은 좀 피해보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수사 결과 보면 된다 이러는데, 아니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해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수사를 받습니까? 오히려 서영교, 부승찬 두 분이 수사를 받을 때 거기서 증거가 뭔지를 공개해야 될 문제죠. 지금 못한다라고 하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언론에다가 한 번 인터뷰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정말 근거가 확실하고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판결 불복이다, 이거는. 왜냐면은 예전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빨리 해주니까 좋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기각이라서 빨리 해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파기환송이 돼버리니까 빨랐던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우리는 파기환송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다. 이게 막 말을 바꾸거든요. 결국은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끼워 맞추는 건데, 엄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무죄 취지의 의견이 대법관 2명이나 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졸속이고 빠른 시간이었다라고 할 것 같은 그 두 분의 존재는 뭘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주장하시려면은 근거를 내놓고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수상한 회동에 대해서 앞서 보신 대로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도 다시 이제 불을 지피는 모양새가 됐고, 짐작컨대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수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이 동력을 좀 이어가겠다는 여권의 취지로도 보이죠. 4위였습니다. 세종대왕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메시지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주제였습니다.